자, 202페이지 보겠습니다. 1번 정비구역 지정에서 특별시, 광역시, 특자시, 특자도, 시장, 군수는 광역시, 군수는 제외. 이하 정비구역 지정권 들한다. 예조에 지금 얘기했던 거. 특별시, 광역시, 특자시, 특자도, 시장, 군수인데 이 군수에서 광역시 군수는 아니죠. 광역시장이 지정을 할 거니까 그게 정비구역 지정권자입니다. 기본계획에 적합한 범위에서 노후 불량금을 밀집하는 등 대리인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 구역에 대해서 정비계획을 결정해서 정비계획을 지정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일단 지정권자가 누군가 하나의 도시를 관리하는 장이다 기억하시고요. 2번 정비사업을 시행할 경우 기본계획 수립하거나 변경하지 않고 정비계획 정할 수 있다. 2번은 지금 중요하지 않고 3번 정비구역 지정권자는 정비구역 진입로 설치해서 필요하면 진입로지역과 인접지역을 포함해서 정비구역 지정할 수 있다. 가볍게 읽고만 넘어가야 돼요. 이렇게 도로가 있는데 여기 이렇게 아파트 단지가 있는데 재건축합시다. 여기서 이렇게 해서 여기 진입도로 근데 정비구역 지정할 때는 딸랑 이거 여기만 정비구역 지정한 것이 아니고 진입로를 포함해서 인접을 포함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만큼을 정비구역 지정할 수도 있다. 지금 이런 얘기요. 4번 정비구역 지정권자는 정비구역 지정에서 직접 정비계획을 만들 수도 있고 5번 자치구 구청장, 광역시 군수, 이하 구청장 등 이겁니다. 이거 지금 얘들을 갖다 줄여가지고 이제 얘들을 줄여서 뭐라 한다. 도정법은 할 때마다 둘이 뭡니까? 자치구 구청장. 얘는 뭡니까? 광역시 군수. 쓸 때마다 매번 쓰기 힘드니까 그냥 줄여서 뭐라 한다고? 구청장 등 이렇게 쓰겠다. 구청장 등. 그래서 구청장 등 도정법에서 구청장 등 그러고 나오면 우리 뭐라고? 자치구 구청장과 광역시 군수다. 그렇게 알아야 된다고. 그래서 자치구 구청장과 광역시 군수는 정비구역 위반해서 특별시장, 광역시장에게 정비구역 지정 신청해야 된다. 결론 이거죠. 그러면 이제 자치구 구청장과 광역시 군수, 구청장 등은 정비계획을 만들어서 특별시장, 광역시장에게 정비구역 지정 신청하면 특별시, 광역시장이 정비구역을 지정해주고 나머지 애들은 본인이 뭘 만들어가지고 정비계획 만들어가지고 본인이 어떤다고 정비구역을 지정을 한다. 지금 여기에는 안 나왔지만 이게 암기가 돼야만 나중에 이제 정비구역의 해제가 해제. 해제는 또 어떻게 할 것이냐 이를 연결한다. 얘들이 해제해달라고 요청하면 얘가 또 해제하고 얘들은 본인들이 직접 해제하고 이렇게 가야 된다고. 그러니까 이 부분은 나중에 암기 필요성이 좀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203페이지 보면 정비사업의 전체적인 흐름도 해가지고 자 사업 시행 계획, 인가고시, 분양신청, 관리처분계획, 인가고시, 공사 착수, 소유권 이용고시 다음 날 이 얘기하는 게 얘기 지금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정비구역 지정까지 끝났다 지금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누가 나와가지고 이제 시행자가 나와가지고 시행자가 누군가 이거 좀 더 보면 되니까 시행자들이 뭐 만들고 사업시행 인가고시 사업계획서 만들어서 승낙이 떨어지면 그 첫 번째죠. 사업시행 인가고 떨어지면 그 다음 뭐 한다고? 분양신청 받고 뭐 만들고? 분양계획을 만들고 분양계획이 확정되면 비로소 사업시행하게 해서 주민들 이주시키고 건물 처리하고 사업시행에서 공사가 끝났으면 준공금도 받고 마지막으로 이전 고시한다. 책에 있는 거나 저기 있는 거나 똑같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면 먼저 1번 재건축 안전진단하고 재건축 안전진단을 좀 더 다뤄볼게요. 먼저 203페이지 1번 재건축 안전진단입니다. 이 부분이죠. 재건축은 안전진단을 별도 하더라. 재건축 안전진단 이 부분 보자고요. 1번 정비계획 위반권자. 이제 정비계획 위반권자가 누군 줄 알죠? 정비계획 위반자가 누굽니까? 기초자치단체 업무를 담당하는 자. 이거를 아까 줄여서 우리는 두 글자로 뭐라 쓴다고요? 네. 특자시, 특자도, 시, 군, 이거를 줄여서 우리는 뭐라 쓰겠다고요? 시장, 군수로 쓰겠다. 시장, 군수. 이게 시장, 군수다. 그래서 정비계 위반권자는 그러면 시장, 군수는 그래야지. 재건축 정비계 위반을 해서
정비 예정격별 정비계 수입시가 도래할 때 안전진단을 실시해야 된다. 무슨 얘기냐? 자, 여기에 지금 여기가 뭡니까? 정비 예정격 무슨 예정격? 재건축. 여기는 재건축 예정격. 그러면서 기본계에서 여기가 재건축 예정격입니다. 그러면서 정비계 수입시가 몇 년입니까? 2018년입니다. 2018년 되면 이제 정비계획 만들지 말고 뭐부터 하라고 그러면 안전진단이 통과가 돼야 그 다음에 쓴다고 정비계획 만든다고. 재건축 이렇게 된다고. 정비계획 수립 시기가 도래하면 바로 정비계획을 만들지 말고 먼저 뭘 하고 안전진단하고 해봤더니 이 건물이 뭐가 판단이 되면 노후 불량 판단이 되면 그러면 어쩐다? 정비계획 만들고 구역 지정하고 이런 얘기. 그래서 1번에 읽어본 겁니다. 정비계 위반권자는 재건축 사업 정비계획 위반을 해서 정비 예정격별 정비계획 수립 시기가 도래한 때 안전진단 실시해야 된다. 2번 정비계 위반자는 다음 각호 하나에 해당할 때 안전진단을 실시한다. 이 경우 정비계획 위반권자는 안전진단에 드는 비용을 안전진단 실시 요청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그러면 이제 박스 보면 박스가 이제 1, 2, 3 있는데 이거 내용을 다 읽어가지 말고 딱 읽어보고 핵심만 툭툭 잡으면 돼요. 1번 정비계획 위반을 제한하는 자가 위반 제한하기 전에 해당 예정계획 위치한 건축 및 부속 토지 소유자 줄거 봅시다. 10분의 1 이상 동의받아 안전진단 실시 요청했다. 얼마 동의요? 10분의 1. 두 번째, 정비 예정계획을 지정하지 아니한 지역에서 재건축 사업을 하려는 자가 사업 예정계획에 있는 건축 및 부속 토지장 10분의 1 이상의 동의받아 안전진단 요청했을 때 그것도 10분의 1이네요. 3번 건물 소유자로서 재건축 사업 시행하는 자가 해당 사업 정비계획 위치한 건축물 부속 토지자 10분의 1 동의받아 진단 실시 요청했을 때 박스에 3개 내켜놓은 핵심은 딱 하나 좀 말하고 10분의 1 동의. 그러니까 안전진단은 이제 간단해요. 안전진단은 누가 하는데 누가? 시장 군수가 하는데 언제 하는데 물어보면 언제 하는데? 때가 됐으니까. 때가 됐다. 뭐가 됐다고요? 시기가 도래했다. 무슨 시기가? 정비계획 수립 시기가 도래하니까 먼저 뭐 한다? 안전진단한다. 이거죠. 두 번째, 얼마가 동의할 때 10분의 1 이상 되는 동의를 받아가지고 안전진단 신청을 하니까 그러면 시험 문제는 주로 여기서는 얘를 물어요. 얼마 동의냐? 얼마? 2분의 1, 5분의 1, 10분의 1 물어보니까 신청을 할 때는 얼마 동의 필요하다? 10분의 1 동의, 10분의 1 동의. 그러면 이렇게 해서 시장 군수가 진단한다고 진단. 그럼 진단에 들어가는 비용은 누가 낼까요? 생각해봐요. 시기가 도래했으면 누가 진단해야 된다고? 시장 군수가 해야지. 왜? 법에서 하라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시장 군수가 부담합니다. 진단 비용은 누가 낸다? 시장 군수. 그러니까 세상이 많이 좋아진 거예요. 옛날엔 주민들이 다 냈어요. 주민들이. 시장 군수가 낸다고. 근데 여기는 때가 안 됐잖아요. 때가 안 되는데 하자고 요청하잖아요. 시정은 때가 안 됐다니까. 근데 니들이 요청하니까 내가 한다니까. 이때는 요청자에게 쩐다. 요청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야지. 니들이 원해서 하는 거니까. 그러면 진단에 소요될 비용을 네가 좀 낼래? 싫어. 그럼 안 내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낼게요. 자기 원하니까. 그러면 내는 거예요. 강제로 내려가지고 부담하게 할 수 있다요. 2번 봐봐. 2번 다시 동그라미 2번. 정비계 위반자는 그럼 시장구수는 다음 각과 하나에 해당할 경우 다음 각과 뭡니까? 10분의 1 이상의 동의받아 신청했을 때 진단 실시해야 된다. 이 경우 정비계 위반자는 진단에 드는 비용을 진단 실시 요청자에게 부담하게 어떤다고? 할 수 있다 그랬지. 부담해라 라고 강요하지는 않았다고. 할 수 있다. 넘겨봅시다. 자, 3번 재건축 사업의 안전진단은 주택단지 건축물을 대상한다. 주택단지 쉽게 말해서 아파트단지. 주택단지 쉽게 말해서 아파트단지. 다만 대령이 정하는 주택단지는 진단 대상 제외할 수 있다. 그 대령은 나중에 기본서 보면 설명할게요.
그 다음에 4번 정비기 위반자는 현지 조사 등을 통해서 해당 건축물의 구조 안전성, 건축 마감, 설비 노후도 및 주거환경 적합성 심사에서 실시 여부를 결정하고 진단 실시가 필요하다 결정했으면 대리인이 정하는 진단기관의 진단 의뢰된다. 4번에서는 답 나올 만한 내용이 없어요. 시장공사를 일단 한번 가서 보라고 둘러보고 노후 불량이 있겠는가 아니겠는가 판단 좀 해보고 노후 불량이 있겠다라고 판단이 되면 진단 실시하자라고 판단하고 진단기관에다 진단을 의뢰하는 거예요. 진단기관에다 진단을 맡긴다고 의뢰한다고. 그러면 5번 이제 의뢰받은 진단기관은 뭐 해야죠? 진단해야지. 당연한 얘기지. 5번 의뢰받은 진단기관은 진단 실시했으면 뭐 만들고 진단 결과보고서를 만들고 진단 결과보고서를 만들 해가지고 누구한테 위반자고 요청자에게 제출한다. 그것도 당연해요. 그러니까 4번 5번은 답이 안 나와요. 6번 정비계 위반자는 안전진단 결과와 도시계획 및 지역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정비계획 위반 여부를 결정한다. 6번은 답이 되거든요. 이 정비계획을 수립할까 말까 이거 결정한 사람이 누굽니까? 정비계획을 수립할까 말까 지금 이거예요. 진단하고 진단 결과를 토대로 도시계획, 지역 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정비계획 위반 여부 결정한다. 누가? 정비계획. 누구? 위반권자. 시장, 군수. 처음 문제 가면 시도지사는 이렇게 바꿔놓는다고. 안전진단 결과를 토대로 정비계획 수립할까 말까 결정은 누가 한다? 시장, 군수. 그 다음에 7번 읽어봤자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지금 1번부터 7번까지 있는데 답 될 수 있는 질문은 자 동그라미 1번은 답 될 지문이 없어요. 그냥 시장고수는 이제 시가 됐으니까 진단한다 이거예요. 2번에는 답 될 지문이 2개가 있지. 2번에는 뭐가 있어요? 안전진단 신청할 때는 얼마 돈이 필요하다? 10분의 1. 두 번째 진단 비용은 누구 부담이다? 시장고수. 시장고수 부담인데 신청에 의해서 할 때는 그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그러니까 거기서 함정이 2개 나온다고. 2개. 3번은 지금은 함정이 없지만 나중에 대통령령에서 함정이 나와요. 3번은. 그러니까 3번은 나중에 답이 되는 질문이라고. 대통령령을 찾아야 되고, 그 다음에 4번, 5번은 백날 읽어도 답이 없어요. 답 될 질문이 안 나온다고. 6번에는 나온다고. 정비계 수립 결정을 누가 하냐? 시장 군수다. 도지사가 아니고 시장 군수다. 나중에 이제 그런 것만 찾아내면 된다. 그 다음에 2번 이제 재건축의 매도 청구에 관한 사항인데, 재건축 매도 청구. 이렇게 매도 청구는 나에게 파세요. 좋게 말해서 나에게 파세요. 편하게 말하면 팔고 나가라. 이제 그만 가라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1번 재건축이죠. 재건축 사업 시행자는 사업 시행 인가 고시가 있는 날부터 30일 이내 다음 각 호자에게 조합 설립, 사업 시행자 지정에 대한 동의 여부를 해답할 걸 서면으로 촉구해야 된다. 첫 번째 1번 조합 설립에 동의하지 아니한 자. 조합 설립에 동의할래 안 할래? 이게 재개발은 동의하든가 말든가 조합원이에요. 재건축은 동의한 자만 조합원이에요. 그러니까 재개발은 동의하든가 말든가. 정비사업의 종류 몇 개 있다고요? 정비 종류 3가지. 첫 번째 주거환경 개선, 재개발, 재건축인데 주거환경 개선은 조합이 없어요. 조합이 없는 거예요. 재개발하고 재건축만 조합이 있는데, 재개발, 재건축만 조합이 있는데, 재개발 조합의 조합원은 동의하든가 말든가 100% 조합원이에요. 100% 조합원. 무조건 조합원. 근데 재건축은 동의한 자만 조합원이라고. 그러니까 재건축에서 동의 안 하면 어쩐다고? 그게 동의 안 하면 그럼 사사건건 그는 반대하겠지. 그러니까 나가라고 차라리 팔고 나가라. 그게 여기서 나오는 매도 청구입니다. 조합 설립에 동의하지 아니한 자 매도 청구. 그 다음에 2번 보지 말고 촉구받은 토지등 소유자는 촉구받고 언제까지 해답한다? 2달 내에 해답한다.
3번 기간 내 해답 안 하면 토지 등 소유자는 조합 설립 사업 시행자 지정에 동의하지 않겠다는 뜻을 해답으로 본다. 2달 내 말이 없으면 뭐로 본다? 거부로 본다. 거부. 그러면 4번 이제 거부했으면 이제 나가라 해야지. 기간이 지나면 사업 시행자는 기간이 만료된 때로부터 2달 내 조합 설립 사업 시행자 지정에 동의하지 않냐겠다는 뜻을 해답한 토지 소유자와 건축물 또는 토지만 소유한 자에게 건축물, 토지 소유권 그 밖의 권리를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동의 안 하는 자한테 팔고 가세요. 토지만, 건물만 가지고 있는 자에게 팔고 가세요 라고 말할 수 있다 이 얘기입니다. 이게 매도 청구, 매도 청구. 무슨 사업이 있어요? 재건축 사업. 매도 청구란 제도는 재건축에 있습니다. 재건축. 생뚱맞게 재개발, 그런데 나면 안 돼요. 재건축. 그 다음에 4번 이제 정비사업의 종류와 시행자 및 시행 방식에 관한 사항인데, 자, 먼저 이제 정비사업의 시행자입니다. 그럼 이제 정비사업에는 몇 가지가 있다는 거 알아죠, 이제? 주거환경 개선, 재개발, 재건축 세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 세 가지가 있고, 그러면서 시행자는 누가 되고, 시행 방식은 어떻게 되는가? 첫 번째,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두 번째, 재개발은 세 번째, 재건축은 그러니까 올해 공부하는 사람은 작년보다도 훨씬 좋아진 거야. 작년에 이걸 6개를 써가지고 암기하려니 얼마나 복잡했겠어요? 올해는 작년에 비해서는 완전 양반이야. 다음 1번 주거환경 개선 사업의 시행자인데 이거를 먼저 보면은 어려워요. 이거 먼저 보면 자 봐봐요. 1번 주거환경 개선 사업의 시행자 1번 동그라미 1번 스스로 계량하는 방법으로 시행하는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시장 호성이 직접 시행하되 토지특공사 등을 사업 시행자로 지정해서 시행할 경우는 공남공은 현재 토지등 소유자 과반수 동의를 받아야 된다. 2번 스스로 계량 방식 이외의 방식으로 시행하는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시장 호성이 직접 시행하거나 다음 각호 정하는 자에게 시행할 수 있다. 그러면 도대체 스스로 계량 방식이 뭐냐고. 스스로 계량한다. 스스로 계량. 이게 무슨 얘기냐? 넘겨봐요. 넘겨보면 206페이지 정비사업의 시행 방식이죠. 밑에 있나요? 있죠. 1번 주거환경 사업. 주거환경 사업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방법 또는 혼용하는 방법에 따른다. 1번 사업 시행자가 정비구에서 정비 기반시설 및 공동 이용시설 새로 설치를 확대하고 토지등 소유자가 스스로 주택을 보전 정비 개량한다. 그걸 보면 뭐라 한다? 스스로 개량. 이거를 다 쓰려니 너무 길잖아요. 그러니까 줄여서 뭐라고? 스스로 개량, 스스로 개량. 스스로 개량. 그러니까 이것은 책 쓴 사람이 어떤 사람은 스스로 개량, 어떤 사람은 자가 개량. 자기 마음대로 쓰는 게 마음대로. 근데 시험 문제는 스스로 개량, 자가 개량 그 말 안 나오고 시행자가 기반시설, 공동 이용시설 정비하고 토지 등 소유자가 스스로 주택을 개량하는 방법 이렇게 나온다고. 몇 번 읽어야 돼, 몇 번. 그러면 2번 사업 시행자가 정비계 전부 일부를 수용해서 주택을 건설하고 토지 등 소유자에게 우선 공급하나 대지를 토지 등 소유자 또는 토지 등 소유자 외지에게 공급하는 방법. 세 번째, 사업 시행자가 환지를 공급하는 방법. 네 번째, 사업 시행자가 정비계에서 인가부 등 관리 처분계에 따라 주택, 부대, 폭리를 건설 공급하는 방법. 그리고 박스 위에 찌는 게 뭡니까? 혼용하는 방법. 몇 가지가 있다고요? 5가지. 시험 문제가 주거환경 개선 사업 시행 방식이다 아닌 것은 이런 게 시험에 나온다고. 자 그러면 자 우리가 정비사업이 뭐래? 정비사업이 무엇을 보고 정비사업이라고 했어요? 정비사업이란 기반시설 뭐하고 정비하고 건축 뭐 해가지고 개량해가지고 도시 기능을 회복하자. 이게 뭐라고요? 정비사업. 기반시설 정비하고 건축물 개량해가지고 기반시설 정비하고 건축물 개량. 이게 정비사업이요.
기반시설 정비하고 건축 계량하는 거. 근데 지금 이거 첫 번째 뭐냐 그러면 이 기반시설 정비는 누가 해줄 테니까 시장, 군수가 해줄 테니까 건축물 계량은 소유자가 한다 지금 이 얘기거든요. 시장, 군수는 기반시설 정비하니까 건축물 계량은 누가 한다? 소유자가 한다. 소유자가 스스로 자기 건물을 계량한다. 그래서 스스로 계량 이렇게 말 썼는데 이거를 갖다가 이제 그 박스를 암기해야 되거든요. 박스 암기해야 되는데 이거 언제 다 써서 암기하겠냐고. 그럼 이제 줄여야지. 그럼 이걸 갖다가 1번을 글자 딱 하나로 한 글자로 이거 다 쓸 수가 없으니까 글자 한 글자로 줄이자고. 그러면 뭐를 쓸까? 스스로 계량에 썼을까요? 그러면 자 하나 둘 셋 넷 해가지고 스스로 계량에 좋아요. 두 번째 시행자가 정비계에서 전부 일부를 수용해서 주택을 건설한 후 토지등 소유자에게 우선 공급하거나 대지를 토지등 소유자 또는 토지등 소유자 외지에게 공급할 방법. 두 번째는 뭘 잡을까요? 뭐에서 한다? 수용해서 한다. 수용의 숫자 잡시다. 세 번째, 사업 시행자가 뭐로 공급한다? 환지에 환 잡읍시다. 네 번째, 시행자가 정비계에서 인가받은 관리처분계에 따라 주택, 부대, 복리, 건설. 관리처분계에 관 잡읍시다. 관리처분계 관. 그리고 박스 위에 혼용한다. 혼용. 이것들 중에서 어쩐다? 섞어서 할 수 있다. 혼용할 수 있다. 그러면 읽으면 뭡니까? 스수환관 혼용이네. 작년에도 이게 그대로 있었는데 저는 이걸 뭐라고 암기했냐 그러면 정비사업이 뭐라고? 기반시설 정비하고 건축물 계량하는 거. 정비사업이 뭐라고? 기반시설 정비하고 건축물 계량하는 거. 기반시설 정비하고 건축물 계량하는 거. 주거환경사업은 기반시설 정비를 누가 하고? 시행자가. 건축물 계량은 누가 한다? 소유자가 한다. 그래서 저는 앞전에 뭘 잡았냐 그러면 저는 키 잡았어요. 키. 그래서 1번은 사업 시행자가 정비구에서 정비, 기반시설, 공동, 이용시설 서로 설치하다. 그래서 저는 키로 갔다고. 스로 가지 말고 뭐로 가자고? 키로 가자고. 말 바꿔가지고. 그래서 지웁니다. 지우고 작년에 저한테 시험 봐서 저한테 수업 듣고 떨어지는 사람들은 전부 다 이미 암기돼 있다고 뭐라고? 환관, 혼용 이렇게. 근데 그 사람들한테 환관 그럼 이제 헷갈린다 이 사람들이. 헷갈리면 안 되니까. 작년에 떨어진 사람 많죠. 작년에 23만이 봐가지고 23,000이 합격했으니까 그럼 얼마입니까? 20만이 지금 떨어져 있지 지금. 그 사람들 공부를 또 할 텐데 열심히 처음이야 떨어졌지만 환관, 혼용 그러니까 암기 다 했거든요 그 사람들. 근데 지금 와서 확 바꿔버리면 어떻게 돼요? 안 되지. 주거환경 개선사 뭐라고요? 환관, 혼용. 키가 뭐라고? 기반시설 정비는 시행자, 건축물 계량은 소유자. 수가 뭐라고? 수용하고 공급한다. 환은 뭐라고? 환지. 관은 뭐라고? 관리처분계. 혼은 뭐라고? 혼용. 환관, 혼용. 환관, 혼용. 그렇게 갈 거라고요. 자, 2번 재개발입니다. 재개발은 정비계에서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의 관리팀대 건축물 건설물화 환지를 공급하는 환. 그래서 재개발은 뭐라고요? 관리처분에 관하고 환지화니까 관환입니다. 관환. 재건축은 정비계에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의 관리처분대 주택, 부대, 복리, 오피스를 건설한다. 관리처분계 뭐라고요? 관이로 끝난다고. 그래서 작년에는 환관, 혼용, 관 이렇게 암기했다고. 얼마나 복잡 작년은. 그러니까 올해 여러분들 아주 행복한 거예요. 주거환경에서 뭐라고? 환관, 혼용, 재개발, 재건축, 끝. 작년은 그거 말고도 3개 더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일단 암기해 나갑니다. 이렇게 하고 다시 앞으로 가가지고 자 이제 205페이지
자, 이제 주거환경 개선사업 시행자입니다. 이게 지금 시행 방식이고, 시행 방식이면, 자, 지금부터 이제 시행자를 찾아봅시다. 그러면 시행자. 자, 그러면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자, 이렇게, 이게 거기서 말하는 스스로 방식을 할 때, 키. 이렇게 키 방식으로 할 때하고, 나머지 방식으로 할 때하고, 시행자가 완전 달라진다. 이 방식으로 할 때는 누가 한다? 시장 군수가 시행을 하되, 시장으로서 시행하되, 주택공사 등 지정해서 할 수 있는데, 주택공사 등 지정해서 할 때는 토지 등 소유자 과반수 동의 받아가지고 주택공사 등 지정해서 할 수 있다. 읽어봅시다. 1번. 스스로 계획하는 방법 그 사업은 시장 구조에 직접 시행하되 토지주택공사 등을 사업시행자로 지정 시행할 때는 공단국을 현재 토지등 소유자 과반수 동의를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기 방식을 할 때는 시장공사가 직접 하든가 소유자 과반수 동의받아서 주택공사 등 지정하든가. 두 번째, 스스로 계량 방식 이외. 그러니까 이거죠 이제. 자, 키 말고 나머지는 어떻게 하냐면 나머지는 이것은 시장 군수가 직접 하든가 아니면 주택공사 등 지정을 하든가. 읽어보면 50%를 초과 출자한 법인을 지정해서 읽어볼게요. 자, 스스로 계량 방식 이외의 방식으로 시행하는 주거환경 사업은 시장군수 등이 직접 시행하든가 이거죠. 직접 시행을 하든가. 두 번째, 다음 확호에 정한 자에게 시행할 수 있다. 1번, 시장군수이 다음 항목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할 경우 가번, 주택공사 등. 나번, 주거환경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 국가, 지자체, 토지주택공사 또는 공공기관 운영에 대한 법률 사조에 따른 공공기관이 총 지분의 50% 초과 설립한 법인. 언제 다 쓰고 있겠냐고 이렇게 써야지. 누가 한다든가 시장군수가 하든가 주택공사 등 지정하든가 50% 초과 출자한 법을 지정해서 할 수 있다. 일단 여기까지 하고, 근데 얘들 힘만 가지고 안 되면 얘들하고 공동으로도 시행할 수 있다. 시장군수하고 공동, 시장군수하고 공동, 주택공사 등 공동, 주택공사 등 공동, 50초과법이라고 공동, 이렇게 공동할 수 있다. 그럼 공동으로 들어올 수 있는 자가 누구냐? 2번, 시장군수 등이 이로에 해당하는 자와 다음 항목 하나 해당하는 자, 공동시행자 지정할 수 있다. 1번,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업자. 2번, 주택법 건설업자는 등록사업자. 누구하고 공동한다고요? 건설업자나 등록사업자와 건설업자나 등록사업자 공동시행하게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주거환경 개선사업 시행자가 원래 좀 복잡했어요. 옛날부터. 원래 좀 복잡하고 주거환경 개선사업 시행자가 복잡하니까 그 대신 시험 문제는 그런 대로 잘 나왔고, 정리가 안 되면 복잡하지만 정리만 되면 별것도 아니야. 주거환경 개선사업 시행 방식 보면 기, 수, 환, 관, 혼용 정리 딱 되면, 자, 시행자 누구냐? 기. 그때는 누가 한다? 시장공사가 직접 하든가 주택공사 등은 지정할 때, 지정할 때는 과반수 동의는 받아라. 기가 아닌 나머지는 시장공사가 직접 하든가 주택공사 지정하든가 50% 초과 출자법을 지정한다. 그러면서 시장공사가 건설업자 등록사업자 공동할 수 있도록, 주택공사 등록 건설업자 등록사업자 공동할 수 있고, 또 50% 초과법인도 공동할 수 있다. 몇 번 써보고 그리고 잊어먹어요. 절대 오래 갈 리가 없어요. 이게 2월달 써보고 잊어먹고, 4월달 써보고 잊어먹고, 6월달 써보고 잊어먹고, 몇 번 하게 되면 4월달쯤 가게 되면, 이제 4월달 가면 3, 4월달에 한장 공법이라 하고 내용을 줄인다고. 이제 하여튼 공법을 최대한 줄여가지고 어쩐다고 4시간 수업한 걸 30분으로 확 줄여준다고. 그렇게 해가지고 녹음을 떠준다고. 녹음을 한 장 공법 해가지고 하루 수업한 걸 갖다가 딱 30분이면 끝내라고. 자료를 주고 녹음을 떠주고, 그러면 그걸 듣고 이제 다닌다고. 듣고
그러니까 지금 제가 3월, 4월 녹음 떠주면 이제 5월 달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공법이 시작되니까 5월 달부터 5월 달 수업 오기 전에 오늘 도전법 합니다. 그러면 오기 전에 30분 동안 도전법 듣고 온다고 이미 따라왔으니까. 그리고 수업을 듣는다고. 갈 때 30분 동안 떠든다고. 그럼 하루에 몇 번 듣는다고? 3번 한다고 3번. 학원 올 때 한 번 듣고 수업하면서 듣고 집에 가면서 한 번 듣고 그렇게 하게 되면 웬만큼 다 알아요. 그러면서 시간 날 때마다 계속 듣는다고. 공법 처음부터까지 다 듣는데 토탈 다 해가지고 4번이면 4시간이면 4시간이면 듣는다고. 4시간이면 7월 달쯤에 하루 날 잡아요. 7월 달쯤에 하루 날 잡아가지고 아침 먹고 한 번 듣고 점심 먹고 한 번 듣고 저녁 먹고 한 번 듣고 하루에 3번을 처음부터까지 다 듣는다고. 근데 좀 이거를 좀 연식이 젊은 친구들은 처음에 4시간 어라 들리는데 그러면 속도를 1.2배속, 1.5배속, 2배속 가면 2시간에 끝내. 2시간. 2시간이면요 하루가 24시간이니까 몇 번 들어요? 하루에 12번 들어요. 12번. 12번 듣는다 그러면 12번 듣는다. 사람의 성의를 봐서라도 어쩐다고 이게 암기가 된다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공법을 갖다가 인터넷 검색해 보면 한자공법 치면은 뭐 100번 들었니, 200번 들었니 그런 문구들이 떠요. 근데 그 사람들 절대 거짓말 안 해요. 그렇게 만들어 줄 테니까 그렇게 해서 하면 돼요. 자, 그러면 자, 그 밑에 갑니다. 그 밑에 205페이지 박스 밑에 3번 시행할 경우 공납물 현재 정비 예정격 토지 건물 소유자 지정권자 3분의 동의와 세입자 세대 과반 동의를 각각 받아야 된다. 다만은 필요가 없고. 이게 무슨 얘기냐 그러면 무슨 얘기냐. 지금 책이 좀 약간 입문서니까 약간 좀 부주가 있어놨는데 이렇게 할 때 이렇게 얘 빼고 이거 할 때는 그냥 어쩐다고 시장공사 직접 하든가 토지등 소유자 과반 동의받아서 주택공사 등 지정해서 할 수 있다. 근데 이렇게 할 때는 시장공사 직접 하든가 주택공사 지정하든가 50% 초과범위 지정하든가 얘대로 이렇게 공동을 할 때 그러니까 이렇게 수한관 이 사업을 할 때는 이때는 어쩐다고요? 토지등 소유자 3분의 2 이상과 세입자 과반수 동의를 받고 해라 이런 얘기. 약간 좀 더 복잡해졌죠? 키 방식으로 할 때는 시장공사 직접 하든가 아니면 소유자 과반수 동의받 주택공사 지정해서 하면 된다. 그러고 끝나는 거예요. 근데 수한관 이렇게 할 때는 기본적으로 이게 먼저 나와야죠. 나중에 이게 먼저 토지등 소유자 3분의 2 이상과 세입자 과반수 동의받아가지고 시장공사가 직접 하든가 동의받아가지고 주택공사 등 지정하든가 동의받아가지고 50% 초과 출자범위 지정하든가 동의받아가지고 공동으로 하든가 이런 얘기. 그래서 이렇게 하려면 뭐가 필요하다? 동의가 필요했다 이 얘기입니다. 근데 그 밑에 4번까지 하게 되면 표정이 안 좋을 것 같아요. 패스. 여기서 하나 더 설명해 보면 어이구 못하겠네 그럴 것 같으니까 패스하자고 그냥. 저렇게만 해도 지금 복잡해도 한참 복잡하네. 2번입니다. 2번 재개발은 다음 같고 하나의 해당 방법으로 시행할 수 있다. 1번 조합이 시행하나 조합은 과반 동의받아서 시장, 건수, 주택공사 등 건설업자, 등록사업자, 대리인청을 요건 같은 공동으로 시행하는 방법. 자, 재개발은 어떻게 한대요? 물어봤더니 재개발은 어떻게 한대요? 조합이 한답니다. 조합이 하든가 아니면 뭘 한답니까? 공동한답니다. 공동을 할 때는 과반수 동의받아서 누구하고 공동을 한답니까? 하면 시장, 군수, 주택공사 등 건설업자, 등록사업자, 대통령 영의 정한 자와 공동할 수 있다. 재개발은 조합 혼자 하든가 아니면 소유자 과반수 동의받아가지고 시장 운수하고 같이 하든가 주택공사하고 같이 하든가 건설업자나 등록사업자하고 같이 하든가
대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와 같이 할 수 있다.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 두 번째가 작년하고 올해하고 완전 바뀌는 거예요. 토지금 소유자가 20인 미만이면 소유자가 시행하든가 소유자 과반수 동의받아서 시장, 주택공사 등 건설업자, 등록사업자, 대리인증 요건을 갖춘 자와 공동할 수 있다. 자, 소유자가 몇 명 미만이요? 20인. 소유자가 20인 미만이 되면은 그때는 어떻게 하든가 조합 만들지 말고 소유자가 하든가. 20인 이상 되면 조합 만들라 이 얘기고, 20인 미만 되면 조합 만들지 말고 그냥 소유자. 몇 명 되지도 않는데 무슨 놈의 조합입니까? 조합 만들면 시간 많이 걸려요 이거. 그러니까 아예 조합 만들지 말고 어쩐다? 소유자가 하든가, 아니면 소유자 과반수 동의받아서 공동하라고. 공동 누구하고 공동하라고? 얘들 똑같은 얘들하고 공동으로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요. 재개발은 누가 합니까? 그러면 조합이 합니다. 조합은 과반수 동의받아서 공동할 수 있습니다. 시장군수나 주택공사나 건설업자, 등록사업자, 대리인이 정한 공동할 수 있다. 근데 재개발을 하려는데 소유자가 20명이 안 되면 20인 미만이니까 19명까지 20명이 안 되면 조합 만들지 말고 소유자가 한다. 그냥 소유자가 하는 것 전다 똑같이 공동할 수 있다. 별로 어렵지 않아요. 3번 재건축은 조합이 하든가 조합원 과반수 동의받아서 시장, 군수, 주택공사 등 건설업자, 등록사업자 공동할 수 있다. 자, 재건축은 누가 하냐? 재건축은 누가 한다고? 조합이 한다. 조합이 하든가. 여기도 공동 나를 공동. 조합원 과반수 동의 받아가지고 시장, 군수, 주택공사 등 건설업자, 등록사업자와 공동할 수 있다. 왜 여기서 이렇게 자르냐? 이렇게. 왜 이렇게 잘라줍니까? 그러면 나중에 성격이 얘들은 시장, 군수, 주택공사 등 얘들 우리가 성격이 공공시행자고 얘들 성격이 뭐다? 민간시행자. 이 구분하려고 공공하고도 공동할 수 있고 민간하고도 공동할 수 있고 여기도 마찬가지죠. 공공하고도 공동할 수 있고 민간하고도 공동할 수가 있다 이 얘기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시행 방식하고 시행자가 묶여가지고 매번 나오지 않지만 간혹가다 한 문제가 나와요. 그러니까 시행 방식하고 시행자를 묶어가지고 간혹가다 한 문제 나오니까 이런 것은 우리가 노력해가지고 암기해서 풀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노력해도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공법은 노력해도 안 되는 부분이 기본적으로 10문제는 나와요. 노력해도 안 되는 거, 해도 안 되는 거. 이 부분은 노력하면 돼야 안 돼요? 돼요. 이 부분을 노력하면 되는 거. 와, 복잡하네. 이게 복잡하게 되면 10문제가 아니고 한 30문제 정도를 포기하게 돼. 이런 걸 해결해야 돼. 공법에서는. 이 정도는 절대 어려운 부분이 아니에요. 해보면 되지 하고 덤비면 돼, 덤비면. 우리나라 국민은 머리가 좋아가지고 딱 3번만 써보면 기가 막히게 암기합니다. 2월달, 지금 하지 말고 2월달에 딱 3번 써보라고. 암기 되는가 안 되는가? 된다고. 2분 지나면 생각이 안 나요. 그래도 암기는 됐다고, 암기는. 그러고 난 다음에 2달 뒤에 또 한다고. 또 써봐요. 그럼 어쩐다고? 그때는 1시간 가요, 1시간. 또 2달 뒤에 또 써봐요. 그럼 어쩐다고? 하루 간다고. 이렇게 해서 이게 암기가 되는 것이지, 한 번에서 암기한다? 대한민국에 그럴 사람 없어요. 한 번에서 끝까지 암기하면 머리 터졌지, 그것은. 들어가는 순간 나가야지. 나가는 기간이 이제 정체 기간이 나중에 별로 길어진다는 얘기지. 그래서 시험 임박하면은 또 다 빠져나가. 시험 임박하면은 하루에 1일 특강 해가지고 처음부터 끝까지 하루에 쫙 정리한다고. 그때는 시험에 임박해서 정리를 쫙 하니까 잊어먹을 시간이 없이 시험장 가는 거예요. 기억에 남겨놓고. 그렇게 해가지고 합격한다고. 그러니까 방법은 다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많다고 걱정할 필요가 없고, 무슨 말인지 모르겠네? 걱정할 필요가 없고.
자, 그럼 이제 207페이지 정비사업 시행자 중 조합입니다. 정비사업 시행자 중 조합. 자, 1번. 내비해서 이제 조합을 갑시다. 조합을 만듭시다. 1번. 자, 시장 1번 조합 설비인가? 시장구소 주택공사 등 지정개발자가 아닌 자가 정비사업 시행할 때는 토지등 소유자 구성된 조합을 설비한다. 다만 토지등 소유자가 재개발사업 시행할 때는 그러하지 않는다. 1번은 굳이 몰라도 괜찮아요.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2번 재개발사업 추진위원회가 조합을 설립하려면 토지등 소유자 4분의 3 이상이 토지면적 2분의 1 동의를 받아서 다음 각 구호사항을 첨부해서 시장으로 인가받아야 한다. 그러면 이제 조합을 만드는데 조합 만듭시다. 조합은 어디에 조합이 있어요? 여기에 조합이 있고 여기에 조합이 있네. 조합은 그죠? 여기는 조합이 없으니까. 자, 조합은 재개발하고 재건축만 조합이 있습니다. 그럼 먼저 조합을 만들기 위해서는 지금 안 나오지만 나중에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먼저 추진위원회가 뭘 만들어야 돼요? 조합을 설립해야 돼요. 조합을 설립하려면 시장군수 인가부대인데 조합을 설립하려면 주민 동의서를 들고 오세요. 그럼 어쩔 테니까 인가해줄 테니까. 그러면 주민 동의서를 들고 오는데 얼마 동의서가 필요합니까? 얼마? 그럼 첫 번째 무슨 조합 만드는데 재개발 조합 만들 건데 두 번째 2개밖에 없으니까 재건축. 많이 쉬워진 거예요. 앞전에는 조합이 4개 있었어요. 4개. 재개발, 재건축, 도시환경, 가로주택 4번 쓴다고. 4번. 작년만 하더라도 작년이 아니 해 안 바뀌었으니까 올해. 그러니까 29회 공부하는 사람은 공법 때문에 완전 편해진 게 지금. 그렇게 편해지는데 저거 못 한다고? 말이 안 되지. 그러면 재개발할 때는 자 동의 받읍시다. 동의. 얼마 동의 받냐 그러면 재개발은 혹시 앞전째 도시개발 동의 생각나나요? 도시개발은 동의가 면적은 무조건 얼마고? 3분의 1. 총수는 무조건 2분의 1. 그러니까 면적 3분의 1, 총수 2분의 1. 숫자 함정 쓴다 안 쓴다? 안 쓴다. 써봤자 들릴 사람이 없으니까. 그럼 뭘 함정 쓴다? 와. 뭐라 그랬어요? 와를 떠는 이렇게 바꾼다니까. 도시개발은 면적이 전부 다 얼마고 3분의 1이고 총수 얼마 2분의 1. 숫자가 전부 다 똑같으니까 숫자 함정 쓰면 뭐 하냐고 안 속지고 우리나라 국민들이. 면적 3분의 1 이상 토지 소유자 와 총수 2분의 1. 이 와를 갖다가 뭐라 바꾸는다고? 떠는 이렇게 바꾼다고. 그럼 헷갈리지. 이것만 열심히 보지 이거 안 보잖아. 이 글자는 이것만 보고 있지. 공법에는 이 동의 기준이 엄청 많아. 지금 다 몇수 뿐이지. 그러니까 이 도시개발은 전부 다 똑같으니까 바꾸면 뭐 하냐고. 머리 좋은 국민들이 안 속는데. 근데 이것만 열심히 봤지 이건 안 보니까 여기를 살짝 바꾼다고. 근데 도정법은 숫자가 나올 때마다 전부 다 틀려. 숫자가. 그러니까 숫자를 계속 바꾸나 계속 그런다고. 그럼 읽어봤더니 재개발 아까 얼마라고? 소유자 얼마? 4분의 3. 면적 얼마? 2분의 1. 그러면 얼마? 4, 3, 2, 1이요. 4, 3, 2, 1. 그리고 재개발은 무조건 숫자 큰 게 소유자고 숫자 작은 게 면적이요. 소유자 4분의 3, 면적 2분의 1. 그래서 재개발 뭐라고? 4, 3, 2, 1, 4, 3, 2, 1. 재건축은 주택 단지를 재건축할 거냐 이렇게 구분해요. 주택 단지 외를 재건축할 거냐. 재건축 주택 단지를 재건축할래? 주택 단지 외 재건축. 무슨 얘기냐 그러면 재건축 이렇게 재건축은 자 재건축 이렇게 여기에 이렇게 아파트가 1동, 2동, 3동, 4동, 5, 6동이 있다. 아파트 단지 이게 뭐라 무슨 단지라고? 아파트 단지. 이걸 보고 우리는 이걸 보고 뭐라 한다? 주택 단지. 여기를 재건축할 거냐? 아니면 단독주택이 이렇게 밀집되어 있어요. 이렇게 단독주택이 밀집되어 있는 데는
단독주택이 이렇게 밀집되는데 이것은 일단은 단독주택이 밀집되어 있으니까 주택단지가 아니에요. 여기는 주택단지가 아니라고. 그러면 단독주택이 이렇게 밀집한 데는 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할까요? 재개발을 할까요? 재건축할까요? 이거 맞히면 학원 안 나와도 중개대시험 합격합니다. 재건축 땡, 재개발 땡. 단독주택이 이렇게 단독주택이 밀집되어 있으면 주거환경 개선하냐, 재개발하냐, 재건축하냐 라고 말하면 여러분 뭐라고 할래요? 뭐라고 할래요? 그러면 뭐라고 말하느냐? 기반시설의 상태가 어느 정도냐 이런 거 따지는 거예요. 네. 기반시설 상태가 하나, 둘, 셋. 첫 번째 극히 열악, 두 번째 열악, 세 번째 양호. 이렇게 극히 열악이면 너는 뭐라고 하고? 주거환경 개선. 얘는 재개발, 얘는 재건축. 이게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단독주택이 있는데 대부분 우리나라 국민들은 아파트 철거하고 다시 하면 재건축, 단독 다시 하면 재개발, 이 생각을 많이 하는데 서울 동쪽 끝이 무슨 구? 동쪽 끝은? 강동구지. 서쪽 끝은 강서구고. 그것도 몰라요? 강동구가 뭐가 있냐? 명일동에 있어요. 명일동인데 거기 가야 되면 단독주택만 쫙 있는데 거기를 철거하고 다시 하니까 다 사람들은 재개발 생각하는데 명칭이 재건축이에요. 재건축. 왜? 거기는 기반시설 정비가 잘 돼 있었다 이 얘기입니다. 그런 데는 뭐 한다고? 재건축한다고. 이거 단독이 이렇게 있는데 기반시설이 어쨌다고? 양호했다고. 양호했으니까 뭐 한다고? 재건축한다고. 근데 이거는 뭐가 아니라고? 주택단지는 아니라고. 그래도 뭘 만들어야지? 조합은 만들어야지. 그랬을 때 얼마 동의가 있어야 만들 거냐 이런 얘기요. 그래서 이 숫자를 찾아내는 얘기요. 그럼 주택단지다 그러면 아까 저기 몇 동 있다고? 6동. 아파트 단지 몇 동? 6동. 그러면 동별로 얼마 받고 그리고 전체 얼마 받냐 이렇게 또 구분된다고. 동 얼마, 전체 얼마. 한번 읽어봐요. 주택단지다. 너무 멀어서 못 가겠어요. 주택단지다 그러면 주택단지 동별 얼마 나옵니까? 예, 동별 얼마? 과반수. 동별 과반수. 전체 얼마 이상가? 4분의 3 이상가 얼마 이상? 4분의 3. 둘 다 4분의 3이니까 네가 면적하든 수하든 무슨 관계 있어요? 4분의 3, 4분의 3. 동과반수 전체 4분의 3, 4분의 3. 자, 그럼 이제 밑에 떠있고 주택단지 왜 나왔죠? 주택단지가 아닌데 넘어갑니까? 주택단지가 아니면 소유자 얼마 이상? 4분의 3. 면적 3분의 2. 그러면 4, 3, 3, 2가 돼. 4, 3, 3, 2. 네가 크니까 소유자, 작으니까 면적.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시험 문제가 유치하게 가로 안에 알맞는 숫자는 해가지고 시험 문제가 전부 다 나왔어요. 전부 다 이렇게 암기 됩니까 해가지고 이 내용이. 도시개발법은 절대 안 물어봐요. 항상 똑같으니까. 근데 도정법은 숫자가 전부 다 틀려. 그러니까 자꾸 가르쳐놓고 숫자 찾아라. 몇 번 써봐야지. 재개발 그럼 뭐라고요? 4, 3, 2, 1. 재건축. 주택단지냐 아니냐? 주택단지인데. 주택단지, 아파트단지, 동별 과반수 전체 4분의 3, 4분의 3. 주택단지가 아니다. 4, 3, 3, 2. 몇 번 해보는 거예요. 재개발 뭐라고? 4, 3, 2, 1. 재건축. 주택단지, 동 과반수 전체 4분의 3, 4분의 3. 주택단지가 아니다. 4, 3, 3, 2. 그래도 딸랑 이게 3개니까 해보면 작년에는 얼마나 복잡했겠냐고. 조합을 4개를 해야 되는데 그래도 올해는 많이 쉬워졌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조합을 만듭니다. 조합을 이렇게 동의받아서 이 동의서 들고 누구 찾아가고? 시장, 군수 찾아가면 시장 군수가 조합설비인가 빵 해주면 조합이 탄생합니다.
그럼 이제 다시 앞으로 책이 이제 끝났잖아요. 그러면 이제 다시 앞으로 가지고 203페이지, 책 203페이지. 이렇게 해서 이제 조합설립 인가가 났어요. 그러니까 203페이지 정비사업의 흐름도 해가지고 맨 위에 사업 시행 계획 만든다. 누가? 시행자가. 인가 고시, 사업 시행 인가 고시 효과, 사업 인정. 그건 지금 봐도 의미 없고. 정정 가격 기준 무슨 얘기냐? 이 사업 시행 인가 고시가 있을 때 딱 그 날짜로 정전 토지 건물 가격을 평가한다 이 얘기. 정전 토지 건물을 언제 날짜로 사업 시행 인가 고시 그 날짜로 가격 산정한다 이런 얘기고. 시공자 선정 이거는 지금 볼 게 아니고 그 밑에 3, 4, 5는 지금 의미가 없어. 그 다음 이제 분양 신청 들어갔죠. 분양 신청 인가고시 60일 통지 삐리릭 해가지고 30, 60, 20 분양청 기간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 사업시행 인가고시가 있으면 이제 분양 신청 받아야 돼요. 사업시행 인가고시가 있으면 이제 분양 신청을 받아야지. 분양 신청 받으면 사업시행 인가가 났다는 사실을 고시했잖아요. 고시. 사업시행 인가고 주민들이 이제 사업시행 인가 났다는 거 알면 알지. 그러면 누가 이제 시행자가 주민 여러분, 조합원인지 조합원 여러분 이제 분양 신청을 할 겁니까 말 겁니까? 라는 걸 갖다가 사업시행 인가고시가 떨어지면 사업시행 인가고시가 있으면 60일 내에 분양 신청을 할 거냐 말 거냐 하라고 신청 여부를 갖다가 60일 내에 통보해 준다고. 60일 내 사업시행 인가고시가 떨어지면 60일 내에 자 조합원 여러분 분양 신청 할 건가 말 건가 의사 표시하세요 라는 걸 60일 내에 보내준다고. 보내줄 때 뭘 보내줘야 돼요? 그럼 조합원들이 평당 분양가 얼마인데 이게 나와야지. 평당 분양가가 나와야 내가 분양 신청을 하든가 말든가 하지.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이제 통보해 줄 때 뭘 통보해 줘 그러면 자 예정 가격은 얼마고 분양 신청 기간 언제까지 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알려준다. 그래야 이제 희망하는 자들은 희망하는 어쩐다? 분양 신청하지. 그랬을 때 그러면 구체적인 이 분양 신청 기간은 언제까지 합니까? 통보한 날로부터 30일 이상 60일 이내로 하는데 통지한 날로부터 이제 30일 이상 60일 내 최장 기간 며칠? 60일. 근데 60일 해야 되는데 가락 시형 아파트 몇 세대요? 7,500세대. 잠실 주공 아파트 몇 세대요? 7,800세대. 이거 60일에 받으려면 장난이 아니야. 그런 경우 있다고. 그래서 관리처분계, 분양계획 수립에 지장 없으면 20일 이내에서 연장 받아도 된다 이런 얘기야. 그 말이 지금 박스에 30일, 60일, 20일 그런 얘기예요 지금. 그리고 이제 그 밑에 줄 밑으로 쭉 해가지고 분양신청 X 그 말 있죠. 신청 후 철회, 분양재정 제외, 관리처분계, 인가고시, 다른 현금청산. 무슨 얘기 이것은 그랬더니 얘들 나 분양청 안 할래. 그래? 돈 줄 테니까 나가라 이제. 분양 신청했다가 나 다시 처리할래. 너도 돈 줄 테니까 나가라 이런 얘기야. 또 분양 신청한다고 다 주냐? 안 그래요. 얘가 가지고 있는 토지 건물이 너무 작으면 일방적으로 빼버린 경우가 있어요. 너도 준다? 돈 줄 테니까 나가 이런 얘기입니다. 네, 그런 절차가 여기서 나온다 이런 얘기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보면 이제 옆에 그렇게 해가지고 관리 처분계, 뭐 분양 설계 만료일 이런 거는 큰 의미가 없고 그 내용은 이제 이걸로 설명해서 여러분들 이해 못해요. 그 다음 내용은 기본서 보면서 하자고. 그러니까 일단은 정비사업은 이런 식으로 흘러갔다고. 정비사업은 앞전에 배웠던 도시개발보다는 약간 좀 느낌이 복잡하잖아요. 도시개발보다는 약간 좀 느낌이 복잡합니다. 정비사업은 이런 식으로 갑니다. 그럼 이제 넘기면 이제 어디로 갑니까? 하면 이제 건축법 210페이지 잠시 쉬고 건축법 좀 합시다.